요새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거는 좀 뭔가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이 숫자가 뭔가 불일치할 때, 그럴 때 조금씩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 말고 나머지들을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지금 금 보면은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이제 꺾여요. 이제 그래서 금이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금이 꺾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들도 같이 꺾인다라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은 대체 왜 올랐던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금이 올랐던 거는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 돈을 많이 풀겠구나, 이제 무언가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미중 무역에 대한 그런 갈등에 대한 또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서 올랐던 건데, 이게 급락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개월째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6달 동안 치면은 15% 정도 올랐고, 3달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10%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2만 달러를 넘어갔다가 지금 꺾여가지고 10만 8천 달러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최근 들어서 꺾인 거예요. 금도 최근에 꺾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꺾인 것들이 며칠 이내로 지금 많은 것들이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뭐냐면 자산이라고 봤을 때, 이 유동성이 어떤 거 보면 어떤 선반영을 하고 기대감을 해서 쫙 들어갔다가 지금 그것들이 꺾인 상황이다. 이것들은 대체 왜 꺾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 꺾였죠. 코인 급락했죠. 서로 이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코인은 코인의 이유로, 금은 금의 이유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섹터에 대한 꺾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AI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버티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AI가 뜬 다음에 지금 뜨고 있었던 게 양자 쪽이었었는데, 그쪽이 또 최근에 꺾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하락 시기랑 코인 하락 시기랑 양자 하락 시기가 셋 다 거의 일치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욘드 미트라던가, 이제 뭐 공매도와 싸우는 옛날 그 게임스탑과 관련됐던 밈주들, 그런 느낌들이 주가가 빵빵빵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뭔가 약간 도파민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금이 막 오른다 그러니까 금으로 쫙 쏠렸다가, 뭐 이제 코인 쪽으로 한번 쏠렸었다가 양자 쪽으로 쏠렸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매도와 싸우고 있는 비욘드 미트라든가 이런 새로운 밈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밈주보다 더한 도파민을 줄 수 있는 자산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밈주 쪽이 마지막으로 돌고 나면은 보통 이제 유동성의 이제 한계를 느끼는 시기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뭐가 있냐면, 하나 보실 게 한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뭐 6달로 치자면 56%가 올랐고요. 최근에 한 달로만 봐도 12%가 올랐고, 세 달로 보면은 22%가 올랐습니다. 그냥 코스피는 계속 올라요. 지금 다른 자산들은 횡보하거나 꺾이는데 코스피로만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건 부동산 규제. 부동산 쪽을 규제를 꽉 막아 놓으니까 유동성은 지금 넘치고, 앞으로 이제 금처럼 선반영을 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돈을 조금 더 풀 거니까 그 유동성을 당겨왔다 치고,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부동산으로 가고 싶어도 막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코인 쪽도 있을 거고 주식 쪽도 있는데,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트코인 아주 쇼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으로 돈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유동성들이, 코스피는 계속 오르더라. 그러니까 코스피로 가죠. 코스피가 오를 때 보면은 랠리를 펼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주 위주로 갑니다. 대형주라는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초보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기업들, 뭐 옛날에 카카오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네이버라던가, 나 한 번쯤 들어봤어. 그리고 요새 이게 뜬대. 뭐 TV에서 보니까 조선 방산, 뭐 원자력, 뭐 전력 이런 것들이 뜬대. 그런 관련 기업들 위주로도 쭉 쏠리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믿습니다. 큰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랠리가 가죠. 그럼 대형주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한국 주식 특징 자체가 약간의 이제 과열이 붙어요. 이제 오른 게 더 오르고,
더 오르니까 다른 거는 또 재미가 없고 또 도파민이 이쪽 쏠리니까 또 쏠려요. 안 그러면은 이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 몇몇 종목이 아닌 이상은 사도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이쪽으로만 자꾸 몰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특정주로 수급이 몰린다, 수급이 쏠린다라 표현하죠. 그 유동성 내에서도 쏠린다. 근데 유동성이 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이 더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30 올라야 될 게 50 오르고 70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밸류 대비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밸류 대비 30% 고평가돼 있습니다. 근데 돈이 쏠리니까 쏠리잖아요. 50% 되고 또 고평가입니다. 또 쏠립니다. 70% 되고 70%가 100% 되고 결국은 언젠가 이게 다시 또 이제 밸류로 다시 내려오긴 하죠. 가치에 따라서 다시 하락해서 돌아오긴 하는데 그 전까지 계속 이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파민을 찾아서 이쪽으로 계속 쏠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지지부진한 현상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찾죠. 대중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다음에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더 많이 올랐던 것처럼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 관련주가 더 많이 오르는 장세가 오다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어떤 것들이 오냐면은 이제 밈주가 오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밈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테마주, 뭐 정책주, 잡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겠죠. 이제 그러면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조금 대형주가 오르고 있으니까 뭐 크게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없다라고만 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요. 엄청 올랐어요.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26% 오르고요. 하이닉스가 44%, LG 엔솔도 30% 오르고 삼성바이오 15% 오르고 현대차 20%, 기아 16, 현대중공업 15.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웬만한 대형주는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거죠. 보다시피 모두가 빨간색은 아니에요. 이 좀 덩어리가 큰 대형주 위주로 좀 쏠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쏠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더 많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에이펙이라던가 이제 미중 이런 게 아직 좀 결정이 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는 눈치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눈치 장세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결과 나오면서 미중에 대한 게 쇼크이면은 여기서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갈림길이라고 좀 봐야 되긴 할 건데 나머지들 그거를 빼고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약간 유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좀 힘들어 보인다. 약간 좀 부족해 보인다. 더 밀어주는 힘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랠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 주식도 재미가 없는데 그냥 투자할 게 매력이 없으니까 한국 주식에나 하자 하면서 계속 쏠림이 있다더라. 그러면 보통 이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식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코스피가 4천을 한번 넘겨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4천 정도 가면은 장 조정이 옵니다. 살짝. 그리고 저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이상한데 지금 보다시피 코스피에서 3일 동안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열심히 사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바뀌고 있고 선물을 보면은 계속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칭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올라야 돈을 벌고 내리면 잃는데 외국인들은 선물은 내린다에 걸어놓고 주식은 좀 사놓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나왔을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좀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12월 중순까지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구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변동성이 날 수도 있겠다. 변동성이 나면 외국인이 돈을 버니까 본인들은 그쪽에다가 포지션을 세팅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쪽을 원하면 그쪽으로 흔드는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에이펙 나올 때까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다릴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뭔가 이제 이틀 3일 동안 금이랑 코인이랑 뭐 이제 양재라던가 이런 쪽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뭔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은 이거 가지고는 뭐 정확히 뭐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방향이 진행되고 나면은 분석을 더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찍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